안녕하세요. 양심중고차 이진영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팰리세이드 1세대 R3 판매 영상입니다. 자, 오늘 제가 고객님한테 R3 판매한 차량은 팰리세이드 1세대입니다. 2200cc 디젤 엔진이고 차는 2019년식에 82,000km 그리고 완전 무사고 익스클루시브 모델이죠. 팰리세이드 1세대의 익스클루시브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기본 사항이 되는 건데, 그래도 팰리세이드의 익스클루시브 모델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산타페나 소렌토의 중간 이상급에 들어가는 옵션이 들어가 있죠. 고객님은 처음부터 팰리세이드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더 뉴 소렌토도 좀 보여드리고 팰리세이드도 지금 이 차 이외에 4대 정도를 좀 더 보여드린 다음에 같이 비교를 해드렸는데, 더 뉴 소렌토하고 이 팰리세이드하고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레이드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옵션이나 그 다음에 이 실내 공간 이런 것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이 차 같은 경우는 전 차주가 조금 오일 관리를 잘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운전석 선바이저 밑에 보면 그 오일 교환 내역이 스티커로 붙여 있더라고요. 전부 다 합성 오일로 교환을 하셨고 5,000에서 10,000km 사이로 이렇게 교환을 하신 연도와 날짜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차들하고 다르게 냉간시에 시동을 걸었을 때 굉장히 부드러웠다. 그리고 실내의 상품 구성이 굉장히 깨끗하게 잘 돼 있었어요. 물론 이제 다른 차들 같은 경우는 뭐 실내가 좀 깨끗한 것도 물론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이 차 같은 경우는 유독 좀 실내가 좀 많이 깨끗했고 냉간시 시동 소리가 매우 부드러웠습니다. 겉에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타이어 같은 경우는 3-4개월 안에 교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앞 타이어는. 뒷 타이어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교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앞 타이어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 라이닝을 교환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휠 쪽에 잔기스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었죠. 전체적으로 제가 다른 차들하고 비교를 해서 이 차를 추천시켜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 그러니까 2천만원 약간 중후반대의 가격으로 이 차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가격적인 경쟁력도 좀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 팰리세이드가 지금 현재 중고차 시세에서 가격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예전에는 3천만원이 훌쩍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솔직히 약간 접근하기가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었던 부분들도 있었어요. 왜냐면 수출이 워낙 잘 나가가지고 내수 쪽에 이 자동차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유독 팰리세이드는 가격 방어가 굉장히 잘 되는 차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가격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익스클루시브 모델이다 보니까 조금 더 감가된 가격으로 드릴 수가 있었죠. 자, 이 차 같은 경우는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2200cc 디젤 엔진입니다. 그리고 디젤 R 엔진이죠. 이 R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나온 지가 벌써 한 15년 정도? 그렇죠. 14에서 15년 정도 됐죠.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나온 엔진이고, 뭐 사골 엔진이다 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개량의 개량을 거쳐서 나온 엔진이기 때문에 지금 팰리세이드에 들어가는 이 엔진은 비교적 뭐 내구성이라든지 전체적인 시스템, 그 다음에 환경 규제에 대응하는 그런 부분에서 만족할 수 있는 엔진입니다. 그리고 R 엔진 자체가 물론 뭐 고실병이 없는 엔진들은 없겠지만, 이 R 엔진 자체가 그래도 고실병이 그다지 많지 않은 그런 내구성이 괜찮은 엔진이에요. 물론 이제 싱글 터보가 들어가는 대부분의 디젤 엔진들 같은 경우는 고압 펌프라든지 아니면 인젝터 아니면 터빈 쪽 요런 쪽에서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터보 차저가 장착되어 있는 차기 때문에 터보 차저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운전자가 엔진 오일을 얼마나 자주 교환을 했는지, 엔진 오일 관리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고질병이다 라고 말할 수는 좀 없을 것 같아요. 이 차 같은 경우는 뭐 고압 펌프라든지 아니면 디자인 카바 열어서 인젝터의 누설이나 동화샤의 어떤 누설 뭐 이런 것도 전혀 없었고, 그 다음에 타이밍 벨트가 체인 방식이죠. 그래서 이 프론트 카바 쪽에 누유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기존의 R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댐퍼 풀리에 고질병이 있었죠. 초창기 모델에서 한 번 더 개량된 엔진이라 하더라도 댐퍼 풀리에 가운데 있는 고무 댐퍼가 우그러드는, 아예 깨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소음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뭐 헛돈다든지
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탄내가 난다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개선된 게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워터 펌프라든지 아니면 텐션 베어링, 그 다음에 아이들링 베어링의 상태, 이런 것들도 상당히 괜찮고요. 마운트의 상태도 굉장히 양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휠하우스, 그 다음에 사이드 패널과 양쪽에 있는 사이드 멤버, 요런 쪽에 사고의 흔적, 이런 것들은 당연히 없었고요. 팰리세이드니까 기존에 있었던 산타페나 소렌토 요런 거 대비해서 인슐레이터 있죠, 이런 차음을 하는 이런 인슐레이터, 요런 것들이 좀 곳곳에 좀 잘 돼 있어요. 이 차의 플랫폼은 엔투 플랫폼을 사용합니다. 엔투 플랫폼을 사용하는 차 중에 이제 가장 흔한 차가 바로 LF 소나타죠. 제가 타고 다니는 LF 소나타나 그랜저 IG에 들어가는 그런 엔투 플랫폼을 같이 사용하는 산타페와 소렌토도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죠. 그러다 보니까 차체가 그렇게 막 크거나, 물론 이제 엔투 플랫폼을 개량을 해가지고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넓게 모듈러 해가지고 넓히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차는 엔투 플랫폼을 사용하는 차다. 서브프레임이 원래 요 정도의 차 크기에 이 정도의 무게라면 지금 현대기아에서 나오는 것처럼 밑에 있는 서브프레임이 우물정식으로 되는 게 좀 안정적인데,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H형 서브프레임을 사용하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사고나 이런 것들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사고 일부러 전혀 없었습니다. 이 차는 유로 6죠. 그래서 요소수가 들어가는 타입입니다. 요소수를 꼭 집어넣어야 배출가스의 PM, 이 질소산화물의 농도를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요소수 레벨 게이지는 계기판 쪽에 트릭 컴퓨터에 있으니까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젤 차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바로 매연인데, 차 같은 경우는 이제 매연이 안 나오죠. 예, 매연 찌꺼기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이 정도면 나오지 않는다 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그러니까 요소수 타입 같은 경우는 요소수를 좀 안 좋은 걸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중간에 DPF에서 이제 중간에 나오는 촉매 쪽으로 나오는 그 중간에 요소수 인젝터가 들어가 있거든요. 싼 요소수를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요소수에서 하얀색 결정이 생겨요. 그래서 그 결정이 마치 소금 결정처럼 딱딱해져 가지고 그 요소수 인젝터를 막아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소수는 조금 비싸더라도 좀 브랜드가 있는 요소수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이 차를 알선으로 해드리기 전에 요소수도 좀 채워드리고, 또 기본적으로 저는 그 연료 첨가제 있죠, 연료 첨가제를 좀 넣어드렸어요. 제가 유독 이제 디젤 차를 판매할 때 연료 첨가제를 좀 넣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전에 있었던 연료 첨가제 같은 경우는 아주 드라마틱하게 엔진의 어떤 카본 찌꺼기나 이런 것들이 제거되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요즘 나오는 연료 첨가제 같은 경우는 세정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촉매나 DPF에 무리가 되지 않으면서도 인젝터도 청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피스톤 상부, 피스톤 헤드에 있는 그런 부분까지 찌꺼기들을 좀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디젤 차를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주 예전에, 그러니까 뭐 한 7, 8년 전,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그 연료 첨가제를 제가 추천드리진 않았는데, 이제는 연료 첨가제를 되도록이면 종종 넣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연료 첨가제도 서비스로 좀 넣어드렸죠. 이 차는 이제 여성 고객님이 타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디젤 SUV는 사실은 처음 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려야 할 그런 필요성도 있고요. 그래도 비교적 이 가까운 지역에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제가 조금 바로바로 좀 피드백을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차의 그 기본적인 연료의 용량은 71리터 정도가 들어가고, 요소수 용량은 14리터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차는 한 202마력 정도 되는 디젤 싱글 터보 엔진에 한 45 토크를 자랑하는 그런 차죠. 그래서 산타페나 소렌토보다는 약간 윗급의 차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차의 크기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산타페나 소렌토 대비해서 1열과 2열의 이런 개방감이 굉장히 큽니다. 혹시라도 팰리세이드를 한 번도 안 타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차의 매력을 좀 모르실 수 있겠는데, 한 번이라도 팰리세이드를 운전해 보시거나 한 번 이렇게 좀 타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력이 넘치는 차라는 거를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타시는 분들도 있고, 다시 신형으로 재구매를 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차죠. 자, 오늘 팰리세이드 1세대 2.2 디젤 알선 판매 영상 오늘 여기까지입니다.